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분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이제 잭슨홀 미팅, 제스동 미팅 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그 빅 이벤트가 금요일 밤입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장.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 재료는 실은 다음 주 거고요. 아마도 이번 한 주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이 해리스 트레이더, 미국입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초점을 좀 맞춰질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신재생 에너지, 테크, 커뮤니케이션들, 뭐 바이오도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일발장전은 종목을 다루면서 종목 속에 녹여 있는 이슈들, 또 국내의 중요한 체크 포인트들 함께 처리하고 또 분석하고 대응 전략까지 짜보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네. 일발 종목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일발 종목 뭐죠? 지난주에 이제 좀 가장 이제 핫했던 게 아무래도 뭐 엠폭스, 이제 코로나, 그리고 또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이제 가장 핫 이슈였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엠폭스와 이제 코로나 치료제나 진단 키트를 갖고 올라 하다가 사실 우리가 지금 6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감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1차, 2차, 3차, 4차, 5차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확진자 추이가 좀 줄어들거나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관련 종목들은 먼저 또 변동성이 크게 요동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기차 이제 화재 관련해서 대안책으로 좀 이제 우리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너무 매력적인 기업인데 현대오토에버라는 기업을 오늘 픽 종목으로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열 폭주를 감지하는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전기차 이제 화재를 예방하고 또 그리고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대비해서 비교 우위의 좀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BMS 관련된 또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이든지 또 그리고 이제 PW, 엔비디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오토에버다 보니까 또 이제 관련해서 좀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잘 관리가 되면은 이게 또 완성이 되면은 오히려 화재가 나기 이틀 전에도 미리 이제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해요. 너무 좋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앱처럼 차량 소유자가 이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주요 정보를 이제 완성차 업체에 필수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BMS 관련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면은 우리 자동차를 이제 내밀하게 또 배터리 상태를 완성차 업체에서 내밀하게 쳐다볼 수 있게끔 확인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는 결국 이 전기차 화재 사건도 확실하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오토에버고 현대차 그룹 차원의 이 BMS 관련된 기술력이 사실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도 비교 우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수주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강제 설치할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관련해서 지금 이제 대안을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최대 수혜주가 장기적으로는 현대오토에버가 되지 않을까. 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거의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 사실 현대차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상장사 중에서 유일한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결국 이제 뭐 자동차에 들어간 아까 말씀드렸던 BMS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뭐 자동화 관련된 솔루션도 공급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뭐 이제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또 이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를 현대오토에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어떤 미래 성장 동력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로보틱스 사업도 또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도 대량 생산한다고 했고 또 스마트 팩토리 전환에 있어서도 현대오토에버의 자동화 솔루션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고 제일 중요한 거는 SDV 전환이 내년까지잖아요. 전 차종을 SDV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현대오토에버고 결국 자동차가 소프트웨어화 돼야 아까 말씀드렸던 BMS도 완성차 업체에서 미리미리 모든 자동차를 감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OTA 서비스로 뭔가 오류가 생기면은 무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도 자동차가 이제 먼저 소프트웨어화 돼야지 이제 무선 OTA 서비스,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가 돼야 또 완전 자율주행으로 더욱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역할을 현대오토에버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의 현대차의 어떤 성장을 담보된 기업은 현대오토에버고 이미 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2분기에도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맞아요.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은 한 번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쉽게 안 꺾여요. 네. 그래서 90%가 거의 순이익이고 한 10% 정도가 R&D 비용과 인건비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년까지는 특히나 SDV 전차종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담보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또 아프리카 신흥국의 어떤 대항 치안 시스템 관련해서 구축 사업에도 잇따라서 지금 수주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네. 3분기에도 호실적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까지는 꾸준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특히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관련해서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오토에버다 보니까 이번에 배터리 전기차 화재에 있어서도 반사 이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현대오토에버를 탑픽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지금 현대차 그룹은요. SDV. 네,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이 SDV 전차종을 이제 소프트웨어로 딱 깔려는 것들을 내년 초까지 완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핵심 회사가 이제 네, 현대오토에버고요. 이걸 내비게이션 만드는 회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맞습니다. 또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도 두 기업이 커야 되는데 현대글로비스와 맞아요. 현대오토에버는 그냥 잘 돼야 됩니다. 이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를 위해서도요. 자, 우리 김준호 매니저, 현대오토에버 늘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아예 이제 일발 종목으로 한번 맞아요. 공략할 때가 됐다. 그동안에 좀 주가 조정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일단 주가의 어떤 장기적으로 너무나 좋았는데 네. 뭔가 이제 올라갈 만한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전기차 이제 화재가 오히려 네. 현대오토에버의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는 16만 원을 이제 매수가로 좀 잡고 예.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전 직전 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예. 19만 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겠고 손절 라인 때는 13만 5천 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이었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현대오토에버에 맞서는 붙이기 종목 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셨습니까? 전기차 화재 아니면 자율주행? 화재 쪽에 화재 조금 쪽으로? 이제 맞춰서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기차 화재 또 주말에 또 테슬라가 또 화재가 예, 일어나가지고 포르투갈인가요? 예. 포르투갈 뉴스도 네. 또 뭐 크게 또 이슈가 되고 네. 거기는 뭐 주차장에 이제 200대가 그냥 차량이 다 뭐 전소화됐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뉴스가 좀 전해지는 모습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 이 열폭에 대한 이제 우려가 조금 심해지다 보니까 이걸 좀 차단하는 방법 뭐 기술적으로는 뭐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우리나라의 모 교수님이 뭐 전기차 충전 그게 이제 100% 충전 다 돼서 불나는 게 아니다. 예.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충분히 이제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주장을 예.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우리 뭐 광우병 사태 때도 그렇고 일단 소비자들이 불안을 느끼고 공포감이 이제 좀 확산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기술들을 빠르게 이제 그렇죠. 배터리 기업들도 이제 공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완성차 회사들도 배터리를 이제 탑재하고 나서 이걸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좀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이제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봐요. 우리가 보통 트라이얼 앤 에러라고 하잖아요. 시행착오. 말 그대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한 기술이 빨리빨리 좋아요. 발전을 네. 하게 돼서 나중에는 훨씬 더 좀 안전한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좋습니다. 소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말을 조금 장황하게 길게 했는데 네, 그래서 열폭이 이슈기 때문에 그 열폭 방지하는 소재를 또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약간 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이긴 한데 예. 캠트로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예. 이 캠트로스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나라 이제 2차 소재 기업들 중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목요일인가 뭐 언젠가 한번 움직였죠. 강하게 한번 네. 움직였었잖아요. 그때 또 캠트로스도 같이 이제 따라서 대량 거래가 이제 한번 터지면서 예. 주가가 이제 조금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캠트로스는 열폭주를 방지하기 위해 이제 소재를 직접적으로 이제 좀 개발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또 전기차 이제 소재 사업에 진출을 해 있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대량 거래가 한번 터지고 나서 주가가 한 이상 거래일 정도 이제 눌림목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한 5천 원 초반대 눌림목이 이제 딱 만들어지면은 그때 이제 매수를 하면 다시 한번 한 6,300원, 6,500원 정도까지 급등 흐름이 한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저는 오늘 붙이는 종목 열폭 방지 소재를 개발하는 캠트로스로 붙이는 종목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입니다, 여러분. 이제 당국이 아마 지금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어떤 부분이 지금 포함될지는 모릅니다. 네. 근데 방금 영민이도 이야기했지만 좀 전문가들은 그게 100% 충전해서 화재가 나고 80%까지만 충전하면 화재가 안 나고 그런 건 또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 청라에서 우리 화재 네. 났던 그 벤츠 차량도
주차해 놓은 지 한 50시간이 지나고 난 그렇죠. 뒤에 그게 충전을 뭐 꽂아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멀쩡하게 운행하던 차를 주차장에 이제 주차해 놓고 한 50여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갑자기 그냥 화재가 나서 불이 그렇게 이제 번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좀 그 두려워하시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제 좀 꼼꼼하게 대안이나 대책들을 좀 만들고 또 기술적으로 이게 이제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걸 이제 좀 기술적으로 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소비자들이 갖고 계신 소위 말해서 이게 지금 포비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포비아를 좀 없애는데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책 나오면 또 테마성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저희가 포트를 좀 짜볼 필요가 있다. 현대오토에버 열폭주 감지 배터리 시스템 오늘의 일발 종목이었고요. 캠트로스 약간 전고체 배터리 쪽의 소재 1000억대 시총이기 때문에 움직이면은 얘 또 못 말릴 수가 있다라고 해서 딱 포지션을 짜주시고 말 나온 김에 리뷰를 갈 때 대주전자 재료를 주면 여기도 갖다 붙이죠. 실리콘 응급제니까 맞습니다. 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실리콘 응급제를 다 써라 뭐 이럴 수도 그냥 뭐 예측입니다만 같이 가죠. 맞아요. 일단은 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CNT 도전제가 이제 첨가된 실리콘 응급제는 화재 위험성이 좀 적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주전자 재료도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과 함께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또 시간외에서도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또 강하게 또 움직여졌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번에 이제 우리 전기차 포비아 현상으로 좀 불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그 양산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거라는 또 기대감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뭐 이수페타시스, 뭐 한농, 화성 같은 대표적인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좀 크게 올라가줬는데 마찬가지로 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또 실리콘 응급제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실리콘 응급제는 또 이제 탈중국화에 인해서 또 이제 실리콘 응급제의 수요가 올해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실적도 탄탄하게 좀 받쳐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가장 제가 지난번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마지막 황태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의 어떤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와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대주전자 재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이제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더욱더 이제 그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지금 전기차의 가장 단점 요소였던 뭐 화재라든지 또 그리고 전기차 충전 시간 또 그리고 이제 주행 거리 이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업들이 결국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 쪽에도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것도 결국 꿈의 배터리 또 그리고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다 보니까 주행 거리가 당연히 길고요. 또 화재 위험성도 적다 보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다만 근데 상용화 시기가 좀 멀긴 해요. 2027년도라서 아직 상용화 시기가 멀지만 그 속도가 좀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 응급제 또한 마찬가지로 충분히 흑연을 대체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채택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대주전자 재료는 실질적인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전고체 배터리보다 조금 더 그 시기가 더 앞당겨서 상용화가 이미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는 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뭐 목표가도 이미 뭐 직전 고점이었던 15만 원 라인 때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저 보고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주전자 재료와 에코프로 머티 또 그리고 아까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이 가야 2차 전지 섹터도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실리콘 응급제, 배터리의 효율, 성능, 또 수명도, 또 안정성도 높이는 이제 그런 재료고 이제 흑연을 안 쓰고 실리콘 응급제를 쓴다는데 포르쉐 타이칸, 뭐 아우디 이런 데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9종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에도 실리콘 응급제를 넣더라고요. 이게 대중화가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개발하기까지 시간이 아직 좀 걸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 중간 단계에서 실리콘 응급제가 이제 확대되는 걸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전기차 사용이 좀 편리해지려면 한 번 충전해서 최대한 좀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밀도를 이제 끌어올리고 밀도를 끌어올리려다 보니까 이게 전에 액이라는 약간 이제 불안정한 이제 물질을 또 활용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또 화재의 원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실리콘 응급제도 이제 쓰는 실제로 뭐 실리콘 응급제는 사실은 이제 충방전 시간을 이제
현저하게 좀 줄이고 굉장히 줄여요. 네, 밀도를 네. 더 높이기 위한 이제 높이죠. 소재로 개발을 네. 한 거지만 이게 뭐 어찌 보면 또 화재를 이제 또 예방하는 뭐 그런 이제 기능도 하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이제 수요도 좀 늘어날 수 있고 아까 우리 조노 매니저님 이수페타시스라고 하셨는데 이수페타시스가 아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네, 그래서 케미컬. 전고체 케미컬. 이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술 발전이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 트렌드를 이제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화재 딱 써놓으시고 맨 끝단에는 삼성 SDI의 그렇죠. 전고체 놓고 네. 이 앞단에는 캠트로스 이런 거 하나 놓고 네. 이제 현도 오토에어 오늘의 일발 종목 놓고 그 중간에 실리콘 응급제 맞아요. 관련된 대주전자 재료 뭐 나노 신도제까지 놓으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전기차 포비아 화재 대책에서는 좀 포트를 짤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영민 매니저의 리뷰 종목으로 바이넥스 한번 가볼까요? 네. 바이넥스가 금요일에 한번 네. 세차게 달려서 깜짝 놀랐어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좀 수급을 좀 뺏기면서 약간 좀 조정이 네. 좀 진행이 좀 됐었는데 일단 바이넥스하고 유한양행 오스코텍 또 맞았어요. 유한양행 네. 오스코텍도 호재가 좀 있었잖아요. 맞죠. 네. 이게 리브리반트 SC가 이제 미국 FDA의 신속 심사 이제 승인 대상으로 이제 선정이 네. 좀 되면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 때 리브리반트 SC 제형이 이제 미국 FDA 승인 네. 받겠다. 예. 그러면 렉라자하고 또 리브리반트 SC 다른 제형 거죠. 적용 예, 투여하는 거 예, 그것도 예. 이제 승인 가능성이 이제 좀 높아지고 시기도 더 빨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한양행 렉라자가 이제 급등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미국발 이제 수혜를 입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제 바이넥스잖아요. CMO 기업 어찌 보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이제 무겁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 외국인들은 이제 매수세가 조금 약해지면 좀 쉬어가는 이제 구간이 나오는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거쳤었어요. 매수로만으로도 주가가 이제 충분히 좀 세게 움직이는 종목이어서 네. 지난 금요일에 10%가 넘게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또 이제 52주 신고가를 이제 경신을 했고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 자체가 워낙 좀 좋기 때문에 또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가 아직 좀 남아 있고 바이넥스는 뭐 호재가 너무 많아요. 지금 네. 생물보안법 이슈도 있습니다만 GMP 이제 인증 실사 끝났고 이제 만약에 이게 확정되면 또 셀트리온하고 또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본격적인 이제 상업의약품 생산, 네. 미국 시장 진출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들이 아직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5, 6천 원 정도까지도 상단을 좀 열어놓고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넥스까지 봤고요. 오스코텍 유한양행도 이제 실질적으로 8월 한 24일경에 이거 렉라자에 대한 네, 이번 판매 허가고요. 지금 영민 매니저가 얘기한 건 리브리반트 SC 제형도 지금 같이 걸려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오스코텍 유한양행은 2개의 호재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주말에 이렇게 누워서 뭐 눕진 않았습니다. 앉아서 많은 오늘 질문들이 뭐 올까 해서 첫 번째로 생각한 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합병 무산된 것도 질문들 많이 오시겠지. 또 펩트론에 대해서 이 유상증자하면서 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겠지 했는데 오늘 채팅창에 펩트론 쪽 많습니다. 물 뿜는 고래. 펩트론 어찌 대응해야 될까요? 꾸루와 꾸루방님 오늘 펩트론이 제일 궁금해요. 바닥에서 죽을까요? 이분은 이제 도전 쪽으로. 도나로와 펩트론 같은 경우가 처음인데 손절 칠까요? 은주님도 갑자기 유상증자를 한 겁니다. 이제 펩트론 이야기죠. 1,200억인가요? 예. 어떻게 매도가 정답일까요? 영민 매니저면 준호 매니저 다 같이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쿤데라 킴님은 영민 매니저님 유중 해석 좀 해주십시오. 신규 가입할까요? 그러니까 들고 계신 분들은 이거 손절이냐 보유냐 네. 하고 이제 그동안 펩트론 보신 분들은 요때 오늘 아마 떨어질 때 받을까 이제 두 가지 차원인 것 같은데 영민 매니저부터 한번 일단 시기적으로 좀 애매하긴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대규모 유증이고 전체 이제 시총의 한 10% 정도 되니까 한 네, 1,200억 정도 이제 되는 1,200억. 자금이고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절반 조금 넘게 시설 투자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이제 GMP 인증 생산 설비를 이제 10배를 늘린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어찌 보면 대규모 기술 이전의 전 단계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술 이전을 했을 때 상업의약품의 이제 생산 설비를 이제 갖춰놓고 그것까지 이제 같이 이제 제공을 좀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좋은 조건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대표가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그런 이제 포석으로 대규모 이제 유증을 한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너무 좋은 재료죠. 사실 2차 전지 종목들이 정말 잘 나갈 때는
요렇게 이제 유증하는 것 자체가 호재가 돼가지고 오히려 유증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전체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아무래도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단계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상증자라는 건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주주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할인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할인의 폭이 보면 지금 기준가가 45,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 뭐 이론적으로 보면은 거의 뭐 한 20% 가까이는 주가 하락이 좀 불가피한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 이제 할인율을 놓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주주들의 이제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서는 뭐 한 15에서 20% 정도는 할인 발행을 좀 할 수밖에 없다. 그 할인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주가가 좀 빠질 것 같다. 다만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굳이 빠졌을 때 손절 매도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또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싸게 또 유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권리를 받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유증을 참여를 해서 유증 물량까지도 신주를 이제 좀 받는 게 오히려 저는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오늘 뭐 낙폭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규 이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뭐 오늘이 어찌 보면 절호의 기회예요. 주가 많이 빠졌을 때 이제 매수를 해놓고 유증 권리를 이제 받고 뭐 유증을 참여할지 안 할지는 뭐 10월달에 결정을 해도 되는 거니까 뭐 일단은 오늘 주가 낙폭이 이제 조금 과도하게 진행이 좀 됐을 때 그리고 보통 이제 제가 좀 추측컨대 펩트론이 여러 소문들이 많았잖아요. 뭐 빅파마하고 또 기술 이전을 체결을 한다 안 한다 뭐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 안 된다 뭐 이런 논란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보통 이런 악재가 하나 나오면 또 호재가 뭔가 하나 또 나오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를 좀 해줘야 그래야만 이제 유상증자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유증에 딱 성공하고 나면 1,200억이라는 현금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 투자 그리고 이제 운영 자금을 좀 여유 있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재료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뭐 신규 진입 오늘 낙폭이 만약에 15% 이상 나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긴 호흡으로 유증 참여까지도 좀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은요, 총 1,200억의 유증이고요. 이번 사안이 좀 안타까운 게 누가 한번 든든한 삼자가 있어가지고 삼자 배정을 유승증자를 했으면 깔끔한데 이게 주주 배정 유증이기 때문에 큰 폭의 할인이 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보면 예정 발행가가 45,450원. 근데 지금 주가가 한 57,800원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뭐 시초가에서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건데 영민 매니저는 일단 진입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좀 기회가 될 수는 있겠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약간 좀 받을지 물을 탈지는 조금 재량 판단. 근데 이제 좀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충분히 유증 참여까지 고민을 좀 해보셔도 될 것 같다. 신규 진입은 그냥 가격을 딱 제가 정해드리면 만약 5만 원 아래까지 만약 오늘 밀리면 그냥 매수를 하셔도 승산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신규 진입을 꿈꾸는 분들은 가격대를 앞단을 4자를 기다려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펩트론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그래도 지금 최호일 대표이사한테 질문을 하니까 왜 이제 3자 배정이 아니라 주주 배정을 했냐라고 하니까 앞으로 펩트론의 어떤 이제 장기적인 비전과 성장에 자신하기 때문에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뭐 JLK라는 기업도 지난달에 이제 유증을 하고 나서 이제 한 2거래일 뒤에 외신에서 지금 이제 뇌졸중 영상 진단기기가 글로벌 기업들 대비해서 8배 이하의 어떤 기업 가치를 받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8배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바로 상한가 들어가면서 유증 때 22% 빠졌던 부분들이 바로 회복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게 옛날에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증한 이후에 그 대부분이 시설 투자에 들어간다고 해서 오히려 2, 3일 뒤에 주가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3일쯤 됐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유증하면 무조건 악재 그리고 무증 무조건 호재인데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머니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면서 오히려 유증의 그 이유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채무 상환 부분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큰 악재로 적용될 수 있는데 650억 규모로 시설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특히나 이 시설 투자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요. 미국의 CGMP 관련된 기준에 맞게끔 건립을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일리아릴리와 노보디스크와 어떤 기술 이전 논의가 생각보다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그럼 미국의 기준에 맞게 제조 설비 투자를 이어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한다라고 대표이사가 강하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당연히 밀리겠죠. 근데 그리고 나서 오히려 반발 매수도 강하게 유입될 수 있고 아까 김현미 기자님 잘 언급해줬던
줬던 것처럼 유상증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가 관리도 어느 정도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펩트론은 사실 국내에선 대안이 없잖아요. 현재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과 1등, 2등 기업과 계속해서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기술 이전 논의를 하고 있고 일리알릴리, 노보노디스크 외에도 글로벌 6개의 빅파마 기업들과 기술 이전 논의를 하고 있는 기업은 사실상 펩트론이 거의 유일무이하고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대장주다 보니까 사실 대안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펩트론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이게 잡지류가 들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국내에선 비만 치료제에서 가장 대장주를 들고 있었던 건데 3자 배정이었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이게 또 주주 배정이어서 아쉬웠던 부분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이 유증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주가 관리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더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뭐 일주일 안에 3일 안에 이렇게 단기 수익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초반에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이 들어와줬을 때는 일부 물량을 줄였다가 다시 또 내려왔을 때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펩트론은 오히려 오늘 좀 급락이 좀 이제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데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빠졌다고 몰빵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할로 접근하면서 기간이 아직도 멀었어요. 신주 배정일이 9월이고 10월부터 이제 우리가 구주주들이 참여하고요. 11월 달에 이제 신주 배정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때까지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 큰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펩트론 현재까지 국내 이제 비만 테마, 비만 치료 테마 가운데서는 최대 대장주였었고요. 약물 지속형의 기술 플랫폼입니다. 매일 맞을 거, 매일 할 거 일주일 그 이상으로 늘리는 이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자, 지금 방송을 트신 분들에 의해서 짧게 정리하면 주주 배정 1,200억 유증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에스킴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게 1,200억 중에 한 1,000억 정도만 시설 투자여도 좋은데 시설 투자가 한 650억, 나머지 600억 정도는 이제 운영 자금, 채무 상환 같은 걸 것 같거든요. 이제 요거가 약간 걸린다 이런 분들도 나오고 있고요. 박별님도 저 정도 유증이면 버리는 게 답입니다. 유증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K국장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유증에 대한 특히 주주 배정 유증에 대한 충격들이 좀 커서 계속해서 글 올라옵니다. 앤디촌님도 한 번 더 유증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두려움. 유증할 때 또한 뭐 이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9월 23일이 이제 배정 신주 기준 발행 기준일이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아직 좀 호흡이 많아요. 그렇죠. 주가도 많기 때문에 오늘 뭘 승부를 내려고 하시기보다는 쪼개서도 내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회사 차원에서도 이대로 버려둔다면 글쎄요. 이 유증의 의미가 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주가 관리 같은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이게 해보시죠. 왜냐하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유증 발행 가격 수준까지 떨어져 버리면 누가 유증을 참여하려고 그럼요. 하겠어요? 의미가 참여에 없죠. 이제 동력이 없기 없죠.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이렇게 이제 유증을 성공시키기 위해 물론 이제 발행 가격 자체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유증을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묵혀왔던 이제 호재를 오히려 유증 공시 이후에 이제 내놓는 경우들도 좀 있고 아까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 진짜 이제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3자 배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3자 배정을 안 하고 의문이에요. 굳이 주주들이 싫어하는 이런 이제 주주 배정에 이제 대규모 유증을 했을까? 결국 이거는 이제 이 대주주 펩트론의 이제 대주주의 약간 좀 꼬장꼬장한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이제 국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3자 배정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나면 사실 유증 절차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지만 좋죠.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전환권을 행사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교환 사채 같은 경우는 교환권을 행사해 가지고 주식으로 바꾸게 되면 결국 10%의 이제 지분이 어찌 보면 오버행 이슈가 남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일이 다 잘 되고 나서 이제 기관이 참여했다가 이 참여했던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지분을 내다 팔려고 하면 그것 또한 기존 주주들한테 나중에 이제 오버행 이슈 악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좀 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기업의 내부 상황을 아주 내밀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까지도 저는 충분히 이제 고려를 좀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자신감의 이제 좀 표현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격으로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지만 지난 8월 5일 날 급락했을 때 46,700원까지 빠졌었어요. 그 가격이 이제 마지노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때쯤 가격까지 이제 흘러내리면 아마 저점 매수도 저는 굉장히 강하게 좀 들어올 수 있다. 왜냐하면 펩트론은 결국 이제 또 빅파마의 기술 이전이라는 강한 모멘텀이 아직 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한 46,700원 정도 가격까지 만약에 장중에 이제 밀린다라고 하면 반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가격 회복이 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전망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펩트론의 유증 예정 발행가가 45,450원이고요. 신규 배정 기준일이 9월 23일입니다.
45,000 그 밑으로 가면 이제 유증은 실패니까 영민 매니저도 직전에 갔었던 46,000원대 네. 라인이 정말 최저점으로 일단 염두를 해 두시고 그 사이 언저리에서 준호 매니저도 이제 신규 도전하실 분들은 이제 정립적인 부분들 좀 분할투자,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9월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도전하면은 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민 매니저의 리뷰 DI 갈까요? 네, DI. 예, 반도체 목표가 종목들이 달성했어요. 뭐 지난주에 워낙 좀 뜨거웠고 네. SK 하이닉스가 이제 20만 원 목전까지 왔고 한미 반도체도 좀 강하게 좀 살아났고 좋았고. 삼성전자도 뭐 지난 금요일 날 장 막판에 그냥 8만 원 위로 결국은 왜 들어올리고 그런 끝났단 거예요? 말이에요. 네. 결국은 이제 들어올리고 끝났기 네. 때문에 엔비디아가 또 주말 동안에 또 한 1.5% 정도 네, 상승을 맞았고. 하고 마감을 하면서 124달러까지 네. 회복이 됐으니까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상승폭, 엔비디아도 주간 단위로 가장 큰 상승폭을 이제 기록할 정도로 네. 반도체와 이제 기술주들이 빠르게 이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DI는 뭐 아직도 가격이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신규 매수가 가능할 정도로 네. 지금 수익이 이미 20%가 넘게 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이제 진입이 좀 가능하다. 고점 대비 무려 46%나 이제 조정을 받은 상태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다 끝났잖아요. 네. 뭐 물론 오늘까지 이제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기업들이 다 이제 실적 발표 끝났고 HBM용 이제 테스트 전용 장비가 올해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 좋습니다. 인식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대감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뭐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뭐 기술적인 반등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가격 회복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 좀 상향해가지고 네. 2만 원 정도까지 반등 흐름 한번 지켜보시자.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DI 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테스팅인 테스트인데 HBM용 네. 반도체 테스트 이제 장비까지도 들여오는다는 그 재료가 하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준호 매니저는 우리 해리스 트레이드 있으니까 SK 이터닉스 한번 해주시고 네. 저는 아까 약간 얼핏 넘어갔는데 엠폭스 있잖아요. 네. 이 엠폭스 테마도 이게 꽤 네. 커질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엠폭스 테마도 함께 좀 가볼까요? 사실 이제 엠폭스 테마가 우리한테 아직까지 현실감은 없는데 네. 사실 뭐 비상사태 선포도 나오기도 했고 네. 사실 엠폭스는 코로나 진단키트 쪽으로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네. 미코바이오메드라든지 뭐 진메트리스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 또 이제 엠폭스 관련된 종목인데 또 그 기업들은 코로나 진단키트 쪽으로도 같이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요소다 보니까 그래서 엠폭스 하나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코로나 지금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이다 보니까 진단키트 쪽으로 교집합적인 요소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워낙에 또 변동성이 또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엠폭스라든지 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우려감 때문에 이미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지난번에 4차 때도 그랬고 5차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바닥에서 막 50%, 60% 막 크게 시세가 분출되다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단 1차 처음에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가 확진자가 증가하고 어떤 팬데믹으로 갔을 때와는 확실하게 다른 양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은 최근에 코로나와 엠폭스 쪽에 더 수급이 쏠리고 있는 게 특별하게 시장에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부재하다. 그러다 보니까 엠폭스와 이제 코로나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뭐 기보유자라든지 아니면 좀 짧게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가능한데 지금부터 좀 이제 묵직하게 막 엠폭스 관련 종목이라든지 시장에서 가는 종목들이 이거밖에 없다고 막 코로나 진단키트나 막 큰돈 넣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게요. 확진자가 어느 순간 증가해도 또 그리고 이제 엠폭스도 아시아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해도 주가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해봤고 엠폭스 같은 경우도 원숭이 도창을 또 재작년, 작년에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변동성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4차 때, 5차 때도 대유행 때도 그때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하면서 좀 소액으로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음모론인가요? 근데 외신 플로우, 뉴스 맞아요. 플로우가 엠폭스가 주말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맞아요. 항상 이렇게 외신들까지 들썩일 때는 약간 이게 시세를 타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뭐 테마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엠폭스라는 것도 좀 있다. 관심을 좀 굳이 기울여라. 하려면 진단키트. 진단키트로 코로나와 해서 같이 교집합이 될 수 있는 미코바이오메드, 뭐 진메트리스 뭐 이런 기업들. 직접 깔아주는.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파밀셀 같은 기업도 이제 백신 쪽도 같이 엮일 수 있기 때문에 뭐 파밀셀 정도, 요 정도. SK 이터닉스는 어때요? 해리스가 지금 월 목이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주말에 끝났고요. 이재명 네. 대표가 연임했습니다. 네. 확실히 미국 민주당. 최근에 이제 플러스 에너지도 주가 네. 반등폭이 너무나 좋았고 또 이제 뭐 풍력이나 태양광 쪽도 주가의 반발 매수가 너무 좋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ESS 기업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소개해드리면서 SK 이터닉스를 8월 9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뭐 최근에 무증
분쟁으로 인해서 오늘 권리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가락은 뭐 그건 당연히 추후에 신주 배정으로 주가가 들어오니까 네. 그런 부분은 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주식 들어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빠지는 게 또 하락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거는 그만큼 그대로 주가가 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SK이터닉스는 국내에서는 이 ESS 쪽은 점유율 1등 기업이다. 네. 거기다가 태양광과 풍력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SK그룹에서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또 ESS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다 보니 앞으로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고점 대비 주가가 낙폭이 나왔던 부분들은 지난번에 2대 주주 한행코의 어떤 이제 블록딜로 인해서 약간의 하락이 나왔던 거지 이 부분만 좀 해소된다고 했을 때는 네, SK이터닉스는 정말 국내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의 섹터의 어떤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네, 주도주 역할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홀딩 관점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9월 10일 TV 토론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ESS와 신재생도 좋게 볼 수 있는 게 해리스의 유일한 단점이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했을 때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없을 때 약간 당황하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9월 10일 전까지는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와 해리스 트레이드의 어떤 열풍은 언론이 또 이제 트럼프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해리스 쪽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와 또 이제 점유율, 지지율도 계속해서 발표가 될 거니까 그때까지는 신재생 에너지 쪽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준호 매니저 이제 해리스에 대한 집중 분석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 중요하니까. 맞아요. 중요하니까. 9월 10일 TV 토론 때까지 월목 민주당 전당대회 네. 신재생 및 해리스 트레이드 주목하시고요. 자, 이제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으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오늘은 어떤 일발 종목인가요? 일발 종목은 뭐 뻔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발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예. 원포인트 레슨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오늘 막 유증, 뭐 무증 네.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한문 그대로 기업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오히려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상증자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배정 이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 가격으로 발행을 하면 주주들이 아무도 참여를 안 할 안 오죠. 거니까 네. 할인 발행을 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규모 유증 같은 경우에는 할인 폭이 커지니까 그것 때문에 내 주식의 이제 가치가 희석된다. 그래서 보통 유상증자를 악재로 생각하는데 유증에 성공하고 나면 유증에 성공한다는 게 이제 주주들이 납입을 해가지고 신주가 이제 발행이 되게 되면 1200억 당 모으면 1,200을 받은 거기 예.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시설 투자도 하고 운영 자금도 쓰고 연구개발비도 쓰고 이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유증은 호재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은 무상증자를 좋아하시잖아요. 무상증자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그냥 회사 입장에서 주식 수를 그냥 늘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방금 이제 리뷰해 주신 SK 이터닉스도 이제 무증으로 무증으로 인해서 됐죠. 권리락이 됐는데 권리락이라는 건 이제 무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제 떨어졌다. 네. 권리를 이제 받는 사람들의 날짜가 지나고 나면 그 권리락만큼 가격을 떨어뜨려줘. 왜냐하면 공짜 주식을 주는데 주가를 그대로 냅두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주식 갑자기 이제 권리락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아, 무증 신주 이제 발행하는 기준일이 이제 지났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앞으로 주식을 받을 거기 때문에 주식 받는 것만큼 주가가 이제 조정이 되는구나. 네. 요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또 되는 거예요. 오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무증하고. 그리고 예. 무증하고 나면 또 이제 착시 효과 때문에 권리락 이후에는 가격이 갑자기 싸졌네 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네.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여러분들이 뭐 맞닥뜨릴 때마다 항상 좀 당황스러워하시고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기업은 파마리서치의 이제 후속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파마리서치가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워낙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큐젤이라는 종목을 오. 후속주로 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내용은 뭐 거의 비슷하고요. 큐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구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이 급락했나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탄탄하게 잘 올라가면서 신고가 이제 행진이 막 이제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모멘텀만 좀 말씀드리면 네.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실적이에요. 뭐 호실적이 매 분기 이어지고 있고 캐나다, 호주, 일본, 태국, 브라질 외에 지금 미국 본토 상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7월 달부터 미국에 이제 첫 수출 물량이 선적이 좀 돼가지고 이게 한 150억 정도 물량이 이제 선적이 된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3년 안에 지금 휴젤 쪽에서는 미국 시장 점유율 10%를 차지하겠다. 근데 이 10%가 에게 이럴 수 있는데 시장 규모 자체가 전 세계에서 이제 톡신 필러 시장이 가장 큰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미국 시장에서 10%를 10%. 차지한 건 매출에서 굉장히 큰 성장 동력을 이제 네. 만드는 거거든요. 그 시작이 어찌 보면 7월 달부터
시작이 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송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항상 또 휴젤 주가가 이제 발목을 잡았는데 다행히 이제 6월 10일 날 예비 소송에 이제 승소를 했잖아요. 이게 소송 비용이 매 분기 40억이 들었대요. 근데 이제 예비 소송에 이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3분기 때부터는 이게 한 20억대 이하로 줄어들게 될 거고 4분기 이후 이제 확정 판결이 10월 달에 날 거기 때문에 최종 판결 이후에는 이제 소송 비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매 분기 막 40억, 20억씩 들었던 소송 비용이 아예 사라지는 거라서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장품 종목들이 실적 좋아진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영업이익률은 파마리서치, 휴젤 이런 기업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런 기업들은 30% 이상의 지금 영업 마진, OPM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주 중에서는 지금 단연 뭐 파마리서치나 휴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가장 좀 각광받고 있는 성장 섹터 종목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가 이제 27만 2천 원이었는데 매수가는 27만 원 정도 잡아보고요. 목표가는 32만 원, 손절가는 24만 원으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톡스. 근데 이제 보톡스는 그 미국의 그 회사가 써가지고 뭐라 그러죠? 이걸 보톨리늄, 보톨리늄 백제, 보톨리늄 톡신이라고 만든 보톡스입니다, 여러분. 휴젤이고 메디톡스와의 법정 수합 이거 다 주가에 둘 다 반영된 거죠. 네, 맞습니다. 항상 이제는 메디톡스도 휴젤도 다 여기에 주가에 그 소송은 선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휴젤은 딴 세상 주식입니다. 차트만 보고 있으면은 좀 다른 곳에 있는 듯한 종목인 휴젤. 오늘의 영민 매니저 일발 종목이고요. 준호 매니저 일발 종목은 현대오토에버. 배터리 열폭주 감지 시스템 과연 얼마나 시장이 어필하는지 오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